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13일 느바 소식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번 시즌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르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지만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연달아 패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2019년까지 5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했지만 이후 2년간의 성적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은 최근 샤킬 오닐과의 빅 팟캐스트를 통해 팀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잘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린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기에 본인 커리어 중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순위를 매긴다면 이전보다 쉽게 졌기에 그 순위가 높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는 모두가 팀이 이길 거라는 기대를 보이고 모두의 이목이 쏠린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지는데 이번 시즌 사람들이 팀이 승리할 거란 것에 큰 기대가 없었기에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은 바이러스 테스트와 모든 요소로 인해 농구 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농구 내적으로는 괜찮았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 농구 내적인 스트레스가 바로 약팀에서 맹활약하던 선수가 강팀으로 가서 부진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NBA 팬들은 그린의 이 발언에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팀에서 강팀으로 가 부진한 선수로 언급된 선수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켐바 워커, 에런 고든, 조금 애매하지만 켈리 우브레 주니어 등입니다. 선수가 강팀에서 뛰면 지켜보는 이들의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 승리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뛰기에 경기력이 좋다는 그린의 말인데요.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도 정점의 기량을 보이는 선수들이 결국 슈퍼스타로 분류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3번의 우승을 차지한 그린과 골든스테이트가 다음 시즌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고 그들이 원하는 농구를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를 홈으로 불러 시리즈 첫 승을 거뒀습니다. 1라운드에서 2연패 후 첫 승을 따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4차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 조지가 파울 게오르그로 각성한 경기로 2쿼터 13점을 포함 전반에만 20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시리즈 첫 2경기에서 상대 에이스 도노반 미첼에게 밀려 좋은 경기를 보이지 못했지만 홈으로 돌아와 부활의 신호탄을 쏜 조지는 미첼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며 최대한 터프샷을 던지게 유도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유있게 앞서던 경기였지만 3쿼터의 추격을 허용한 상황에 경기 마무리에 나선 선수는 카와이 레너드로 4쿼터 5분 40초 동안 무려 12점을 100%의 야투로 적중시켰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듯 레너드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60%에 달하는 야투율을 기록했는데요. 레너드의 이번 플레이오프 슈팅 차트를 살펴보면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무려 67.6%의 야투율을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스코어러에게 필수 덕목인 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효율적인 농구를 하고 있고 뛰어난 수비까지 더해 플레이오프 무대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 조지까지 살아난 클리퍼스가 4차전까지 좋은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유타는 2연승 후 시리즈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1쿼터 무득점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30점을 적립하며 유타 구단 플레이오프 연속 30득점 이상 경기를 5경기까지 늘리며 팀 선배 칼말론을 바짝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추격을 가할 때마다 폴 조지의 맞불 공격의 역전은 실패했고 이 발목 부상이 의심되는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는데요. 경기 후 퀸 스나이더 감독은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미 승패가 갈린 상황이라 미첼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만큼 4차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현지 한 매체의 기자인 카일 dobs는 최근 이번 오프시즌에 일어날 블록버스터급 트레이드 시나리오 5개를 공개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시나리오인 만큼 단순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선수는 댈러스 매버릭스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입니다. 찰럿 호네츠로의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본인도 돈치치에 의해 공동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활약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루머도 있었던 만큼 샬럿이 아니더라도 이번 오프시즌 포르징기스의 루머는 아마 끊이지 않을 겁니다.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와 맥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샬럿은 포르징기스를 보유하면서 고든 헤이워드, 라멜로 볼로 이어지는 빅3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워싱턴 위저즈의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웨스트브룩보단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 루머가 더 돌 거라고 예상되는데 해당 매체는 웨스트브룩이 마이애미로 가서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와 빅3를 구축할 수 있을 거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은 젊은 선수들을 보유함으로써 리빌딩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 시나리오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카렌서니 타운스입니다.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구성된 골든스테이트의 3인방이 일명 라스트 댄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달릴 거란 건 모두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에 윈나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골든스테이트에 타운스는 마지막 조각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미네소타 역시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축할 수 있겠으며 아마 워리어스의 오프시즌 영입 루머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입니다. 팀의 1옵션을 맡기에 줄리어스 랜들은 플레이오프에서 매우 부진했고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 중 하나인 빌의 합류는 수비 강팀인 뉴욕에 엄청난 시너지를 줄 거라는 예측입니다. 워싱턴 역시 이 트레이드로 리빌딩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본인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빌의 트레이드 루머는 이번 오프시즌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선수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이 루머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승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포틀랜드지만 서로의 니즈가 맞는 릴라드와 레이커스의 만남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관건은 현 리그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도 볼 수 있는 릴라드의 강한 충성도와 포틀랜드가 내주느냐가 되겠네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이번 오프시즌 LA 레이커스의 알렉스 카루소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TJ 맥코넬을 영입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 플레인 딜러의 크리스 페도로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팀에 잘 어울릴 것이지만 더 젊고 크고 강한 카루소를 좀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팀은 이번 오프시즌 꽤 공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케빈 러브와의 바이아웃 협상을 두고 아직 논의하진 않았지만 팀이 영입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두 시즌 계약이 남아있는 러브의 바이아웃 합의가 필수일 텐데요. 만약 러브가 건강을 유지하고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면 계약 종료해인 2023년 그의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클리브랜드가 영입은 물론 러브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오프시즌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의 3차전이 있었죠. 경기 시작 전 ESPN의 젤런 로즈는 클리퍼스의 폴 조지를 언급했는데요. 로즈는 조지가 슈퍼스타가 아니라며 소속팀에서 최고의 선수도 아니고 이는 앤서니 데이비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슈퍼스타란 훌륭한 선수이자 올 NBA 팀 출신이 아닌 그 선수를 보유함으로 팀이 훌륭해지는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폴 조지를 두고 슈퍼스타 수준의 선수냐는 논쟁은 항상 존재하는데요. 오늘 너무 잘해서 로즈가 조금 머쓱하겠네요. 어제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가 무시무시한 기록을 세웠죠. 무려 20리바운드를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는데요. 3점 성공률이 좋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리머택으로 페인트존에서만 22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요키치를 도울 주득점원 자말 머레이가 이탈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으며 요키치가 세운 이 기록은 이전까지 NBA 역사상 단 2명에게만 허용되었던 기록입니다. 이 두 선수의 이름만 봐도 시즌 MVP를 수상한 요키치가 역사의 어떤 빅맨으로 기억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패배했는데요. 요키치의 주 매치업을 맡은 피닉스 선즈의 디안드레 에이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20개의 리바운드 중 10개의 공격 리바운드와 10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한 요키치를 극찬했는데요. 이건 미쳤다며 본인은 그런 기록을 세운지 몰랐고 MVP라며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농구를 선보이고 있는 피닉스 선즈는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단 1승을 남겨둔 상황에서 내일 시리즈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데니 그린이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당하며 코트를 떠났죠.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2-3주 결장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린의 공백은 3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푸칸 호크마즈가 대신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린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스펜서 디니디는 경기에 뛰길 원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재활 중인 디니디는 계획보다 빨리 팀에 복귀할 것이며 만약 팀이 파이널에 진출한다면 경기에 나서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디니디는 작년 12월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당했는데요. 스티븐 애쉬 감독은 부상 정도가 심각했기에 무리시켜서 디니디를 절대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공언한 바 있죠.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전한 만큼 일단 브루클린이 파이널에 진출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네요.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는 지난 3월 반월판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었죠. 이후 엠비드는 분명 좋은 경기를 선보이고 있지만 ESPN의 케빈 아르노비치를 통해 솔직한 심정을 언급했습니다. 엠비드는 부상을 달고 경기에 임하는 건 쉽지 않고 통증이 있을 것이며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를 불평할 수 없고 본인은 경기를 하러 왔기에 비록 부상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일을 하고 그게 돈을 받는 이유이자 우승하고 싶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엠비드는 이번 시즌 들어 경기 자체가 느려진 것 같다며 코트를 보는 방식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 느끼고 있는 엠비드가 15일 레이스 4차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와이낫이며 LA의 크랜쇼우 지역 문화에 초점을 맞춰 미국 전역의 소외계층과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네요. 웨스트브룩은 이미 1921년에 오클라호마 지역에 있었던 미국사에서도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으로 남는 털사 인종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었던 만큼 이번 작품도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6월 13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You and me, ah ha ha. Oh, we are gonna be okay. When you're tired, when it's hard, we sing together. Oh, la la la. Don't worry, it'll be okay. I'm just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